사실 에덴 동산이라는 전설은 푸른 숲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부 사막인 한 나라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레인에서는 수천 개의 고대 무덤이 빽빽하게 나타나며 이는 사라진 문명의 흔적처럼 보입니다. 바레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번호 1. 바레인에서의 이상한 영적 사실들. 오늘날 바레인을 바라보면 현대적인 도로와 인구 밀집 지역 아래에 4,00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매우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바레인이 바로 고대 문헌에서 불사의 땅으로 언급된 전설의 땅 딜문일까요? 신들이 발을 디딘 곳이자 고대 에덴 동산에 영감을 주었다고 여겨지는 곳이죠. 역사라기보다는 전설처럼 들리죠. 그렇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바레인 사막 한가운데 수천 개의 원형이 지평선까지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흙더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4,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딜문의 약 10일, 700개의 고분으로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밀집된 고대 묘지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고분들이 사막 깊숙이 위치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거지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레인의 역사와 현재는 결코 분리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고고학자들은 딜문 사람들의 매장 의식과 신앙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각 발굴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듯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수수께끼를 열어줍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바레인을 찾는 것은 고대 유적을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수백 년 된 생명의 나무 트리 업 라이프를 직접 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4,000년 전 이 사막에 살고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해보세요. 바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짠, 바다입니다. 그러던 중 그 바다의 한가운데서 담수의 샘이 바다 밑에서 갑자기 솟아오릅니다. 당신이라면 그것을 지질학적 현상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신의 기적이라고 부를까요? 아마도 이러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바레인이 일찍부터 신성한 땅의 이미지를 가지게 만든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생명의 나무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의 수면에 물이 없는 땅에서 그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마치 역사에서 아직 해명되지 않은 비밀의 일부를 간직하고 있는 듯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 수천 개의 고대 무덤 사이에 서 있다면 그것을 고고학적 유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4,000년 이상 이어져 온 전설의 흔적이라고 생각할까요? 번호 2. 전 세계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한 나라가 마천루와 현대적인 금융센터 그리고 역동적인 생활 방식을 세울 수 있지만 매일매일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바레인은 지구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바레인은 현재 아시아에서 1인당 전기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세계적으로는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에 이어 3위에 해당합니다. 이 숫자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레인이 거대한 산업 강국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훨씬 간단합니다. 여름의 한낮에 길을 나선다고 상상해보세요.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강타합니다. 도로는 몇 시간 동안 햇볕을 받아서 뜨거운 열기가 발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온도가 40도를 넘는 상황에서 에어컨은 더 이상 편안함을 주는 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와 비슷합니다. 바레인에서는 에어컨이 거의 하루 종일 작동합니다. 작은 아파트 호텔, 쇼핑몰,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유리탑까지 모두
지속적으로 냉각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래서 바레인의 전기는 단순히 현대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동반합니다. 여름마다 막대한 전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바레인은 전력 발전소와 송전 시스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과부하의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그 전력의 대부분은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생성되며 이는 가계 에어컨이 눈앞에 더위를 식히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기가 충분하더라도 바레인은 더 심각한 도전인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레인은 페르시아만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섬나라로 거의 98%의 면적이 건조한 사막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작 가능한 땅은 매우 적습니다. 이는 매우 간단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연은 인간이 생존하기에 충분한 담수를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은 어디서 물을 얻을까요? 그들은 바다에서 물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바레인에서 당신이 마시는 대부분의 물, 요리하는 데 사용하는 물, 목욕하는 물, 그리고 식물을 기르는 데 사용하는 물은 모두 바닷물에서 유래합니다. 현재 바레인의 생활용수의 60% 이상이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생산됩니다. 매일 수백만 리터의 바닷물이 흡입되어 소금과 불순물이 제거된 후 다시 국가의 수도 공급 시스템으로 펌핑되어 모든 국민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들으면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기 위해 바레인은 막대한 양의 전기를 소비해야 합니다. 번호 3. 여성들이 가장 자유롭고 현대적인 삶을 사는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에 대해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성에게 적용되는 꽤 엄격한 규칙을 즉시 떠올릴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날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의 거리에서 산책할 기회가 생긴다면 몇 분 후에는 그런 생각이 의심스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출근 시간에 스스로 운전하는 여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여성은 정장 차림으로 은행에서 나옵니다. 맞은편 거리에는 대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카페 앞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랍어로 된 간판의 글자를 가린다면 이곳이 여전히 중동 국가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최근 몇 년 동안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바레인 여성들은 투표에 참여하고 군 복무를 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정부의 여러 직책을 맡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부 전공 분야에서는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보다 많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레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킹 파우드교를 지나 차를 운전할 기회가 있다면 중동에서 가장 이상한 경계 중 하나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차에 앉아 있습니다. 차는 그대로입니다. 도로도 그대로입니다. 양쪽에는 수평선까지 펼쳐진 푸른 바다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도 여전히 그 여성입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차가 국경을 넘으면 한 가지가 변합니다. 차가 아닙니다. 도로도 아닙니다. 당신 앞에 앉아있는 여성의 운전 권한입니다. 수년 동안 바레인에서는 여성들이 스스로 운전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다리로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두 세계처럼 다릅니다. 아마 그래서 바레인은 오랫동안 걸프 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인 곳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바레인이 완전히 서구화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또 한 번 놀랄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한 여성이 대기업 회의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다른 공간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여전히 분리되어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성들이 전통 공예인 쿠라르 자수 예술을 조용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예술은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아 손에 리듬을 맞춰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을 요구합니다. 모순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아마 바레인은 현대와 전통을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선택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낮에는 사업을 운영하고 밤에는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온 가치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바레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마나마의 거리에서 처음 본 이미지만 보고 여전히 아랍 세계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번호 4. 환대는 당신을 무섭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날 바레인 한 가정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받는다면 자리에 앉은 지 몇 분 만에 이 식사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당신 앞에 큰 쟁반을 놓습니다. 그 중앙에는 양의 머리 전체가 놓여 있습니다. 눈이 여전히 있고 이빨도 남아있으며 얼굴은 거의 온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약간 먹기 힘들 것이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주인이 당신을 가장 정중하게 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레인과 많은 아랍 국가에서 양의 머리는 버려지는 부분이 아니라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손님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질수록 눈볼 또는 양의 뇌와 같은 부분을 대접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손님의 용기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든 음식을 다 먹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면 잠깐만요. 더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많은 바레인 가정에서는 쟁반 위의 음식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오히려 주인에게 칭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자신이 준비한 음식이 너무 적고 손님을 충분히 대접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식사가 끝난 후 일부러 음식을 조금 남겨둡니다.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주인에게 당신은 우리를 매우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는 당신이 익숙한 것과는 꽤 다를 것입니다. 많은 전통 가정에서는 특히 라마단이나 큰 명절 동안 사람들은 서양식 식탁에 둘러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깔린 카펫 주위에 둥글게 모여 큰 쟁반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습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첫 경험이라면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발바닥을 쟁반이나 마주 앉은 사람 쪽으로 향하게 하지 마세요. 많은 바레인 사람들에게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례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바레인을 기억하는 이유는 때때로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향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당신은 공간 가득 퍼지는 강한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쇼핑몰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도 그 향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옷에, 복도에, 심지어 거리로 나가도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그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레인 사람들은 특히 우드를 좋아하는데 이는 중동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향기 중 하나로 여겨지는 침향으로 만든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들은 향수를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바쿠르바코를 태워 나무와 향수의 혼합물이 연기로 옷과 머리카락 집안에 스며들게 합니다. 그들에게 향기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맡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대와 세심함의 일부분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밤 10시가 되면 도시가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레인은 당신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할 것입니다. 태양이 지고 40도 이상의 더위가 가라앉을 때 도시 전체가 진정으로 깨어납니다. 카페는 불이 켜지고 레스토랑은 만석이 되며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어떤 곳은 새벽 1시 2시까지도 저녁 시간처럼 활기차게 돌아갑니다. 특히 라마단 기간 동안 일상은 거의 완전히 뒤바뀝니다. 낮 동안 많은 거리들은 조용하지만 해가 지고 몇 분 후 바레인은 깨어납니다. 거리는 불이 켜지고 식당에서는 대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줄을 서서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 대해 상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번호 5. 기괴한 전통 음식들. 누군가 당신 앞에 밥 한 그릇을 놓고 그 안에 말린 검은 레몬이 몇 개 들어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시도해볼 용기가 있나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그 반응은 바레인에서 처음으로 루미를 본 많은 여행객들과 비슷합니다. 처음 보기에는 레몬과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주름진 껍질은 갈색과 검은색으로 변하고 너무 말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에서 갓 꺼낸 작은 석탄 덩어리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탄 레몬이 바레인의 수많은 전통 요리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바레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신선한 레몬이 상큼한 신맛만을 지닌 것과 달리 루미는 더 강한 향과 독특한 쓴맛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레몬을 소금물에 삶은 후 사막의 강한 햇볕 아래에서 며칠 동안 말려 껍질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둡니다. 그 후 그들은 레몬을 통째로 밥스튜 또는 국물에 넣습니다. 마른 껍질이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설명하기 힘든 향을 남깁니다. 너무 신지도 않고 너무 쓰지도 않지만 한 번만 맡아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레인을 이해하기 위해 단 하나의 요리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마도 이곳 사람들은 당신에게 마크부스를 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비리아니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첫 입을 먹어보면 당신은 착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계피 향이 퍼집니다. 그 다음은 사프란, 카다멈, 그리고 정향의 향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루미의 독특한 향이 밥알 하나하나에 스며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레인이 오랫동안 인도, 페르시아, 아랍 세계를 연결하는 무역로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상품들, 향신료들도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레인 사람들의 식탁에 남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이곳의 각 요리는 다양한 문화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남아시아의 익숙한 매운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중동의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레인의 음식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나마의 거리를 걷다 보면 후무스, 팔라펠, 샤워르마가 거의 모든 곳에서 보입니다. 그 옆에는 무하마르라는 대추야자나 꿀과 함께 조리된 달콤한 밥이 있으며 보통 생선과 함께 먹습니다. 몇 거리만 걸어도 맛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가와 한 잔을 권할 것입니다. 처음 보면 많은 여행객들이 그것이 단순한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그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건 커피 아니면 향수인가? 가와는 카다멈 사프란 때로는 장미수와 함께 우려내어 많은 사람들이 마셔본 어떤 커피와도 다른 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바레인에서 가와는 결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주인이 당신에게 가와 한 잔과 몇 개의 대추야자를 따르면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맛뿐만 아니라 가장 따뜻한 환영의 인사입니다. 아마 그래서 바레인은 약 14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풍부한 요리 문화를 자랑합니다. 이곳 인구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각 공동체는 고향의 맛을 가지고 옵니다. 마나마의 거리를 따라가면 아랍, 인도, 레바논, 페르시아 요리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항상 같은 도시의 일부였던 것처럼요. 아마 바레인이 중동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 문화를 가진 곳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단 한 끼의 식사로 사막, 바다, 그리고 수천 년의 무역의 맛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번호 6. 작은 국가가 보유한 억 달러 자산 바레인은 중동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지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주권 국가의 영토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바레인의 면적은 약 780평방킬로미터로 세계의 많은 도시보다도 작습니다. 처음 보면 바레인은 페르시아만의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크기에 속지 마세요. 이 작은 땅은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정적인 경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평균 소득은 약 60명 미국 달러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바레인 디나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통화로 쿠웨이트 디나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1 바레인 디나르는 약 2.65 미국 달러의 가치를 지니며 세계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통화보다 높습니다. 바레인의 부가 다른 걸프 국가들처럼 석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바레인은 1932년에 페르시아만 아랍 지역에서 최초로 석유를 발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로 인해 바레인은 당시 다른 많은 국가들이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지하의 자원이 부족하다면 자산은 지상에서 창출해야 합니다. 1970년대 초부터 바레인은 중동의 금융 중심지로 점차 변모해 왔습니다. 그들은 원유 수출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지에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 시스템, 금융 서비스 및 투자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오늘날 400개 이상의 국제은행과 금융기관이 수도 마나마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작은 도시는 걸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레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알루미늄 생산업체 중 하나인 알루미늄 바레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 소득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수십만 명의 전문가, 기업가 및 국제 노동자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일하며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바레인은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전문가, 기업가 및 고급 노동자들이 모이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자본이 유입되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지만 땅은 여전히 그만큼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발의 야망을 위한 면적이 부족해지자 이 나라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용하여 추가 영토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번호 7. 국가가 바다를 육지로, 사막을 경주로로 바꾸다. 맞습니다. 당신은 잘못 듣지 않았습니다. 바레인은 육지가 확장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땅을 만들어냅니다. 푸른 페르시아만의 물속에서 배들이 끊임없이 바다 바닥에서 모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바다가 물러나고 새로운 섬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바레인의 약 15%의 면적은 1963년 이후 인간이 직접 바다에서 매립한 땅입니다. 현대적인 도시, 요트마리나 고급 호텔 금융센터는 모두 바다에서 빼앗은 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인공섬인 아무어즈 아일랜드는 그중 가장 뚜렷한 예 중 하나입니다. 이 고급 주거단지는 해안가의 빌라부터 요트마리나 고급 아파트까지 모두 매립된 바다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바레인베, 바레인베이나 두라트, 알바레인 두랏, 알바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레인에게 바다는 경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토지 자원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야망이 단순히 영토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4년 바레인은 중동에 포뮬러1을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사키르 사막 한가운데에 바레인 국제 서킷, 바레인 인터내셔널 서킷을 건설했으며 비용은 수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한쪽은 지평선까지 펼쳐진 황금빛 모래입니다. 다른 한쪽은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는 수백만 달러의 경주차들입니다. 밤이 내려오면 수천 개의 거대한 조명이 동시에 트랙을 밝히며 조용한 사막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속도 경연장으로 변모시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주가 아닙니다. 바레인이 전 세계에 보내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비록 작은 섬나라일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중동의 현대적인 중심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인공섬이나 사막 한가운데의 포뮬러1 서킷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레인이 오래전부터 현대 국가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200년 조금 넘게 전 바레인은 여전히 전통적인 부족 사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알칼리파 가문은 1783년 우투브 부족 연합의 지도자로서 이 섬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바레인은 중동의 부족 국가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전환점은 2002년에 찾아왔습니다. 바레인은 입헌 군주제로 전환하고 양원제를 도입하며 경제와 사회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은 여전히 국가를 이끄는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번호 8. 사막 국가의 수중공원. 당신은 한 나라가 고의로 거대한 비행기를 바다 깊숙이 가라앉히는 일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현실보다는 과학소설의 한 장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레인은 실제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섬나라의 해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중공원이 있으며 그 면적은
약 1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거주자는 상어도 바다 거북도 아닙니다. 바로 진짜 보잉 747입니다. 이 거대한 비행기는 철거되어 고철로 변하는 대신 바다 깊숙이 내려가 두 번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행기 몸체는 점차 산호로 덮였습니다. 열대어들은 한때 수백 명의 승객을 태웠던 창문을 지나며 헤엄치고 예전의 승객 구역은 이제 해양 생물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나는 용도로 만든 것이 이제는 바다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이빙할 기회가 있다면 단순히 비행기 잔해만 보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연이 매일 그것을 새로운 생태계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아이디어가 이 장소가 2019년에 개장한 직후 국제여행 잡지와 웹사이트에 빠르게 등장하게 만든 이유일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바레인을 찾아 바다 깊숙이 있는 보잉을 직접 보기 위해 방문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레인이 현대적인 건축물만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당신은 또 한 번 놀랄 것입니다. 유리 건물과 현대적인 금융지구 한가운데에서 이 작은 나라는 수천 년 전의 문명의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카랏 알바레인, 콰르 알바레인에서는 고대 딜문 문명의 이야기를 전하는 돌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바레인은 한때 걸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바레인 진주길, 바레인 퍼링 트레일이 있으며 이 길은 진주가 석유보다 더 귀했던 시기를 연결하고 섬 전체에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레인이 과거와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모두 지킵니다. 몇 분만 차를 타면 수천 년 된 유산을 떠나 바레인 세계무역센터 바레인 월트레이드 센터 앞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는 두 개의 타워 사이에 거대한 풍력 터빈 3개가 마치 사막에서 바람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도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한쪽은 딜문 문명의 유적입니다. 다른 한쪽은 21세기 지속 가능한 건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사막으로 유명한 이 땅에서 알아린 야생동물공원 알아린 와일드라이프 파크은 자연의 푸른 공간과 온천,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제공합니다. 한편 아라드 요새 아라드 포르트는 무아라크 섬에 조용히 서서 수세기 동안 바레인을 지켜온 병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알리 마을 AAL에서는 도자기 바퀴가 수세대에 걸쳐 계속 돌아가며 장인들이 오랜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바레인에 가게 된다면 어디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산호 사이에서 잠든 보잉 747 안으로 다이빙 하실 건가요? 아니면 수천 년 전의 고대 유적들 사이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실 건가요? 번호 9. 중동 한가운데서의 자동차 중동. 날씨가 너무 더워서 보행이나 오토바이 대신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몇백 미터의 거리라도 말이죠. 처음에 많은 관광객들은 이것이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름의 한낮에 밖으로 나가면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바레인의 뜨거운 햇볕 아래 몇 분만 있어도 에어컨이 있는 곳을 찾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이곳의 기온이 자주 40도 이상을 넘고 45도에서 50도에 이르는 날도 흔합니다. 이런 날씨에서는 걷는 것이 이동수단이 아니라 거의 도전과 같아집니다. 아마도 그래서 바레인에서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거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바레인에는 현재 인구 1명당 600대 이상의 자동차가 있으며 중동에서 자동차 소유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이곳의 대부분 도시가 보행자 도로보다 도로를 중심으로 건설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레인 지도를 보면 거의 놓칠 수 없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킹 파하드 교량입니다. 처음 보기에는 페르시아만을 가로지르는 약 25km 길이의 다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레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일반적인 다리보다 더 중요한 혈맥과 같습니다. 매일 약 25영대의 차량이 이곳을 지나며 주말에는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왕래가 계속되면서 그 수가 약 35영대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동차가 어디에나 있지만 바레인에서의 이동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휴대폰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몇 분 후 우버가 문 앞에 도착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마나마에서의 차량 호출이 빠르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용이 꽤 저렴하다고 평가합니다. 더 절약하고 싶다면 매일 26개 이상의 노선이 운영되는 버스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항구와 관광지 간의 이동을 위해 수상 택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온 나라가 자동차 이동에 익숙해지면서 도로는 점점 더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마나마의 출퇴근 시간에는 주요 도로에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현대 도시에서는 보행자가 거의 공간이 없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레인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레인은 바레인 비전 2030 전략의 일환으로 점진적으로 지하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교통 혼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항상 자동차 열쇠를 쥐고 있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번호 10. 이슬람 국가 중 외국인에게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 나라. 그렇다면 작은 이슬람 국가인 바레인이 외국인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레인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다면 아마도 마천루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레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카페의 직원은 필리핀 출신일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인도 출신일 수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동료는 영국인일 수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이사는 레바논 출신입니다. 몇 블록 더 가면 힌디어 우르두어, 영어 타갈로그어가 아랍어만큼이나 들려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랍 국가에 있는 건가? 아니면 국제도시에서 있는 건가? 흥미로운 것은 그 느낌이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레인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다시 말해 길에서 만나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바레인 시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나라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걸까요? 그 답은 반세기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1년에 독립한 후 바레인은 많은 이웃 국가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석유에만 의존하는 대신 그들은 일찍이 금융 상업 및 국제 서비스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바레인은 전 세계에서 엔지니어 전문가, 기업가 및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씩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언어 문화 및 생활 방식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레인에 처음 방문했을 때 공통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곳은 생각보다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글로벌 설문조사에서도 반영되었습니다. 2017년 인터네이션스는 188개 국가와 지역에 거주하는 500명 이상의 외국인에게 어디에서 가장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느끼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레인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바레인이 많은 서구 국가들을 제치고 적응하기 쉬운 곳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곳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다 보면 그 이유를 점차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언어입니다. 많은 중동 국가에서는 아랍어를 모르면 일상생활이 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레인은 다릅니다. 여기서 수년간 살아온 많은 외국인들은 거의 아랍어를 배우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식당, 은행, 병원 서비스 기관 등에서 영어는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밥 문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바레인은 아마도 당신을 또 한 번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해가 지면 아들리아의 338번 블록이 진정으로 깨어납니다. 바 루프탑 라운지 라이브 음악 공연장 레스토랑이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음료는 허가된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제공되며 이는 많은 이웃 국가에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바레인에 머무르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바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갑 속에 있는 이유입니다. 바레인은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이 벌어들인 대부분의 급여가
여전히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비도 두바이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집세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에게 바레인은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점차 자신이 낯선 사람이라는 느낌을 잊게 되는 곳입니다. 번호 11. 바레인의 여행 비용은 생각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바레인을 여행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부유한 걸프 국가가 두바이나 카타르처럼 비쌀까? 라는 것일 것입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실제로 바레인은 중동을 탐험하기 시작하기에 가장 편안한 여행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절약하는 스타일로 여행한다면 저렴한 호텔에 묵고 현지 식당에서 식사하며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하루에 약 90영원에서 135영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비용은 한국의 많은 유명 관광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편안한 여행을 원한다면 3성급에서 4성급 호텔을 선택하고 현지 식당과 레스토랑을 혼합하여 더 많은 관광지를 방문한다면 비용은 하루에 약 175영원에서 270영원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걸프 지역의 상류층처럼 바레인을 경험하고 싶다면 모든 것이 거의 무제한입니다. 해변가의 5성급 리조트, 고급 레스토랑 및 개인 서비스는 하루 여행 비용이 약 400영원에서 200영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비용이 음식이나 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호텔입니다. 특히 수도 마나마에서는 3성급 호텔이 보통 55영원에서 110영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반면 페르시아만을 바로 바라보는 유명 리조트는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성수기에는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음식은 어떨까요?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즐거운 부분일 것입니다. 외국인 커뮤니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바레인은 중동과 남아시아의 축소판 음식 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샤워르마 가게가 인도 레스토랑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전통적인 마크부스 밥 한 접시를 약 4영원에서 11영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이나 금융지구의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저녁 식사는 한 사람당 55영원에서 135영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석유로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바레인의 휘발유 가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택시를 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이곳에 온다면 사람들이 좀처럼 멀리 걷지 않는 이유를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외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몇 분만 햇볕 아래 서 있어도 에어컨이 있는 택시를 찾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레인을 탐험하는데 4일에서 5일 정도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많은 여행자들은 전체 여행에 대해 약 950영원에서 200영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말하며 여기에는 호텔 식사 및 관광 비용이 포함되지만 국제 항공권은 제외됩니다. 부유한 걸프 국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이 아닌 비용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바레인은 매우 다른 느낌을 줍니다. 두바이처럼 화려하고 멀게 느껴지지 않으며 모든 것이 너무 비싸다는 느낌도 주지 않습니다. 마치 중동 세계로의 문이 열리는 듯한 바레인은 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더 접근 가능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당신이라면 바레인 두바이 도하 중 어디서 중동 탐험을 시작할까요? 번호 12.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 생산국. 많은 사람들이 바레인이 석유 덕분에 부유한 국가가 되기 전에 사실 그곳이 더 귀한 것, 즉 진주 덕분에 생계를 유지했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것은 진주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바레인의 작은 진주들은 유럽, 페르시아, 인도의 귀족들의 목에 걸리곤 했습니다. 당시 많은 유명 보석 세공사들에게 바레인의 진주는 가장 아름다운 진주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탐내는 보석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전성기에는 바레인의 진주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진주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레인의 진주를 다른 여러 종류의 진주와 나란히 놓고 보면 그들은 매우 다른 빛을 발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고 맑아서 마치 내부에서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이 바레인의 바다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드문 담수층이 페르시아만의 중심에서 조용히 솟아오릅니다. 담수와 해수가 만날 때 그들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굴이 자생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움만으로는 그들이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바레인 진주의 가장 귀한 점은 바로 자연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대부분의 진주는 인공적으로 재배됩니다. 그러나 바레인의 진주는 완전히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어떤 인위적인 개입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레인은 자연 진주 산업을 보호하고 인공 재배 진주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진주를 잃는 것은 자신의 역사 일부를 잃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주의 가치는 희소성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찾는 사람들을 잊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00년 이상 전 당신이 페르시아만 한가운데 나무배의 갑판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산소통이 없습니다. 스쿠버 마스크가 없습니다. 어떤 현대적인 장비도 없습니다. 당신은 코를 막는 클립 하나와 허리에 묶는 줄, 그리고 단 한 번의 숨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다로 뛰어듭니다. 매번 잠수는 도박입니다. 물의 압력과의 도박, 피로와의 도박, 때때로 자신의 생명과의 도박입니다. 1930년대 말 바레인에는 약 30명의 진주 잠수부가 있었고 이는 이렇게 작은 나라에겐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1932년 석유가 발견되기 전 바로 그 잠수들이 나라를 부양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진주 하나하나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용기와 땀, 그리고 생명을 걸고 얻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날 바레인 사람들은 진주를 단순한 부의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이 작은 나라를 세계로 이끌었던 찬란한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번창했던 진주 상업을 통해 바레인은 이후 걸프 지역의 중요한 상업 및 금융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바레인의 가장 특별한 점은 현대적인 마천루나 이 나라의 부유함에 있지 않고 두 개의 대립된 세계 사이에서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있다. 한쪽은 전통적인 중동으로 이슬람 사막,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규칙들이 있다. 반대편은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삶의 리듬으로 금융 중심지, 인공섬, 그리고 걸프 지역의 국제적인 삶이 펼쳐진다. 고대 딜문 문명에서 신비로운 생명의 나무, 그리고 사막 속의 활기찬 삶을 탐험하는 여정을 거친 바레인은 전통과 현대가 매일 공존하는 장소로 떠오른다. 그리고 바레인은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현대 국가가 전통적인 정체성을 반드시 잃어야 하는가? 진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레인에 대해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가? 전통과 현대 사이의 균형이 힘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도전이 될 것인가? 이 영상이 당신에게 중동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감상을 댓글로 남기며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들을 계속 탐험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